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브리치입니다. 불법 도박이 청소년들의 일상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청 특별 단속 결과 검거자의 절반 가까이가 10대 청소년이었다고 하는데요. 놀이처럼 시작했다가 중독에 빠지고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은선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전에는 도박하면 어떤 은밀한 장소에서 비밀리에 하는 것처럼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보니까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경찰청이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사이버 도박 특별 단속의 이제 결과를 보면요. 전체 검거자 9,971명 중에 절반 가까운 4,715명이 청소년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22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단속 기간 중에 검거된 청소년 도박 사범은 162명에 불과했습니다. 그새 27배 이상이 증가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제 불과 몇 년 만에 도박 범죄가 이제 성인 범죄로 여겨졌었는데 지금은 이제 청소년 사이에서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많은 것도 문제인데 너무나 빠르게 증가하는 것도 아주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소년들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도박을 접하게 되는 건가요? 청소년 도박은 뭐 스마트폰 광고 배너 아니면은 뭐 유튜브 영상 웹툰 사이트에 이제 팝업 광고 이렇게 일상 속에서 쉽게 노출되는 그런 경로에서 시작이 됩니다. 가입 절차가 단순하고 성인 인증이 굉장히 허술해서 청소년들이 손쉽게 불법 도박에 접근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성인에 비해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이성적 판단이 좀 미흡한데요. 그래서 주변 친구의 권유나 아니면 온라인상 광고에 쉽게 현혹이 됩니다. 이제 더 심각한 것은 이 도박 중독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서 더욱 깊은 중독의 늪에 빠진다는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엔 도박이라고 인지하지도 못하고 마치 놀이처럼 시작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 불법 도박을 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는데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형법을 보면요. 도박 행위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상습 도박이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14세 이하의 이제 아동 청소년들은 형사법에 의한 형벌이 아니라 소년법에 의한 처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14세 이상에 해당하면 성인과 동일한 기준의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14세 이하라고 해도 안심할 수 없는 게 10세 이상 또 14세 미만의 이런 촉법 소년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보호 처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도박한 횟수, 중독 정도, 또 재범 가능성 이런 것에 따라서 보호자 교화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도박 자체도 문제지만 이 도박을 시작으로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고요. 네, 그게 바로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네. 청소년 도박은 2차 범죄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폭행, 또 성범죄, 사기 이런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면요. 어느 중학생은 불법 도박으로 1,600만 원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리입금으로 20만 원을 빌렸는데 이게 연체료 명목으로 400%의 이자가 붙고 그래서 이제 뭐 100만 원까지 갚아야 되니까 오토바이를 훔쳐서 이걸 이제 메우려고 하다가 경찰에 붙잡혀서 이제 소년원으로 보내진 그런 사례도 있고요. 또 다른 사례에서는 이제 고등학생이 온라인 도박에 빠져서 자금을 마련하고자 자신의 속옷을 중고 사이트에서 이제 판매를 하고 또 나아가서 이제 조건 만남까지 시도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 붕괴까지 또 2차 범죄까지 이렇게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네, 놀이처럼 시작했다가 중독에 빠지고 2차 범죄로 이어진다. 안타까운 상황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박 빚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의 피해가 또 가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고요. 네, 미성년자의 도박 빚이 고스란히 이제 부모에게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제 사례들을 보면은 고등학생 아들의 도박 빚을 이제 떠안고서 굉장히 많은 대출을 받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어떤 자녀가 그 도박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자 뭐 이제 어떤 그 조건 만남까지 시도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가정 붕괴의 문제까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청소년들이 단순한 이용자에 그치지 않고 직접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해 의정부지검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19명을 기소했는데요. 이 중에 무려 12명이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단순한 이용자가 아니라 도박 사이트의 이른바 이제 총판이라고 하는데요. 이 총판으로 활동하면서 신규 회원을 모집하고 또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서 대리 베팅을 하거나 SNS를 통해서 광고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제 형법상 도박 공간 개설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심지어 이제 강요죄, 사기죄 이런 것들도 성립할 수가 있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네, 이걸 뭐 짚어볼수록 더 이상 가벼이 여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하기 위해서 사회적 관심이 굉장히 엄중하게 요구되고 있는데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게 이제 어떤 형사적인 처벌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도적 보호 장치가 굉장히 시급한데요. 현재 법과 제도가 미성년자 온라인 도박 실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려 27배나 이제 증가를 했는데 불법 사이트 상당수가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운영돼서 도메인 유동화라는 방식으로 주소를 계속 바꾸면서 규제를 회피합니다. 그래서 더 강력한 차단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이런 이제 교육을 시켜서 뭐하냐, 거기서 오히려 학생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한 번 접근하면 빠져나오기 어렵고 또 중독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굉장히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무리 그래도 교육은 중요합니다. 청소년들이 도박의 위험성에 대해서 그냥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경각심을 갖도록 진정성 있는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보호자와 교육 당국 차원에서 실질적인 근절 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가정이죠. 가정에서의 관심과 소통이 필요합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따르면은 지난해 상반기에 2,665년의 5명의 이제 청소년들을 상담을 했는데요. 그 중에 최소 4.3%가 도박 경험이 있다. 이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정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네, 일단은 이 도박 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엄중한 어떤 차단 장치가 필요하고 여기에 더해서 지속적인 예방 교육 그리고 가정에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청소년 불법 도박이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만큼 여러 가지 해결책을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어디서부터 찾을 수 있을까요? 처벌이 당연히 능사는 아니고 이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정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단순히 처벌을 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범을 막고 청소년들이 사회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는데 중점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 전문가의 조력도 필요하지만 상담, 교육, 가족의 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만 이제 실질적인 해결이 가능해 보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보호장치 부재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 전체가 이 청소년들의 사이버 도박 범죄 막기 위해서 관심을 기울일 때입니다. 네,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할 때는 더 이상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사회 구조적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우리 모두가 절박한 관심을 가지고 엄중하게 풀어가야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